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만기. 자, 끝났습니다. 자, 이 옵션 만기일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양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오늘 1.25% 하락하면서 3122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거의 61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보시면 오늘 1.59% 나가면서 951포인트로 마감했고,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은 지지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는 231종목, 반면에 하락 종목 수는 642종목입니다. 코스피요.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많죠. 하락 종목 수.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274개, 반면에 하락 종목 수가 1066개입니다.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4배 이상 많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이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약세였죠.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은 오늘도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팔았죠. 3거래 연속을 얼마를 팔았냐? 이 3거래일 동안 거의 6조를 넘게 팔았지. 엄청나게 팔았죠. 기관도 많이 팔았죠. 기관도 보면은 거의 1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걸 개인만 다 샀죠. 그 불쌍한 개인들만 다 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도 최근에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고. 최근에는 조정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그제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한 이후에 오늘은 좀 사봤습니다. 오늘은. 반면에 기관은 이틀 연속 엄청 사더니 오늘 좀 팔았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사고 팔고 있다는 것은 오늘 옵션 만기일에 이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선물이 좀 변동성이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항상 옵션 만기일 전후만 되면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때 조정을 할 때마다 도망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장고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차트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닥이 보세요. 작년에 거의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크게 조정을 했죠. 크게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올해 1월달부터 또 2월 한번 초까지 또 조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조정 때마다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면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적과 그냥 추세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하면 계속해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냥 엉덩이를 깔고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괜히 나는 올라가는 추세를 먹고 떨어질 때는 팔겠다 이렇게 머리 쓰다가는 계속 당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셨던 분이면 아실 거예요. 머리 쓰면 다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기업 있잖아요. 실적과 추세가 좋은 기업을 꾸준히 그냥 조정하더라도 들고 가는 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가 지금 개장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미국 지수. 미국 지수가 보면 다우진스는 0.62% 상승 중, 그 다음에 S&P 500은 0.77% 상승하고 있고, 그럼 나스닥은 1% 넘게 상승, 그 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도 1% 넘게 상승. 보시면 그동안 덜 빠졌던 다우와 S&P 500은 좀 더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나스닥과 러셀 2000은 지금 오늘 상승폭이 크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제 어제까지 하락을 하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올해 지금 이번 달 5월 초에 수출이 지금 무려 81.2%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어떤 업종이 지금 이 수출 급증을 리드를 하고 있냐 보시면, 반도체가 51.9% 상승, 승용차는 무려 358.4%. 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와 승용차, 그리고 석유 제품, 석유 뭐 정유라든가 화학 쪽이었죠. 이런 쪽에 지금 수출 증가세가 돋보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51.9%, 전년 동기 대비해서. 승용차는 무려 358.4%, 석유 제품도 128%,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도 316%, 정밀기기도 지금 좋죠. 자, 이런 업종들이 지금 이번 달 또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때 이런 업종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여드렸죠. 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9%입니다.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 6.6% 성장 예상. 그러면 자, 이게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이 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보다 0.9포인트 상승 높였던 5.9포인트로 제시를 했고, 그러면 미국의 성장률이 2.8에서 지금 6.6%다. 미국같이 이렇게 큰 나라, 선진국이 6.6% 성장을 한다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미국이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거의 2%대. 근데 6.6%입니다, 올해는. 몇 배예요? 3배 가까이. 3배 가까운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이외에 유럽도 지금 4.4% 정도, 영국은 무려 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3% 정도, 미국은 8.6%.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거의 6%대 성장이었거든요. 8.6%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하죠.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이 미국과 글로벌 넘버원 미국과 넘버 2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올해. 자, 이렇게 된 경제 성장률 높은 이유가 뭐죠? 그러면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 확산이 재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등 이런 국가들이 재정지출 등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고 있죠. 아직 민간 경기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와 저금리를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하고 있죠. 자산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리고 아직도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완만하게 성장.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은 올해 그래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자, 최근에 지수가 좀 조정을 하면서 환율이 좀 올라왔죠. 환율이. 그러면 오늘도 조금 올라와 가지고 1129원이 더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음봉이 나왔죠. 장 초반에 비해서 자, 종가에는 마감하면서 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원달러 환율에 지금 보면 저항선이 다 이 정도죠, 이 정도. 이전에 3월달에 환율이 올라갈 때가 이때 114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140원 근처까지 왔죠. 지금 좀 남았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구간은 저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근데 저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엄청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중에 나왔거든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긴 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일 아니면은 곧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30년까지 무려 510조를 투자한대요. 510조. 엄청난 규모죠. 510조. 보시면 삼성전자가 평택의 P3 공장에 올해 지금 착공 예정이죠. P3 공장에 거의 최대 한 50조 정도 투자 계획했죠. 근데 510조면 10배입니다. 10배. 10배 이상 되죠. 물론 2030년까지긴 하지만 엄청나게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거고, 이게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를 하겠다 라고 그런 청사진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K 반도체 전략 기대 효과를 보시면 수출은 10년 후에 거의 2배, 지금 거의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2배 정도. 그 다음에 생산도 거의 2배 320조 원 정도. 고용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고, 투자도 지금 엄청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 510조를 어떻게 투자하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협력사들 153개의 민간 기업이 무려 51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고, 민간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세제라든가 금융,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의 전방위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보면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신설해서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 패키징 시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반도체 510조가 투자가 되면 는 이렇게 2000억 달러, 생산은 320조, 27만 명 정도의 기대 효과를 걸고,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는 K 반도체 벨트를 조성합니다. 이번에 판교, 기흥, 화성, 핵, 온양, 이천, 청주까지 해서 이런 K 반도체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핵심 전략 기술 신설을 해가지고 세액 공제를 하는 거죠. R&D 시에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를 하고, 시설 투자 대비해서는 최대 20%까지 공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금융 지원도 합니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하고 소부장 첨단 패키지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서 1조 원 플러스 알파의 반도체 중에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신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대출 시 우대금리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대학에서는 반도체 재학 정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전문 인력을 10년간 14,400명 정도 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미국에 비해서 좀 늦게 발표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게 발표가 돼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이 차량용 반도체를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있죠.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 증설을 하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내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동차 산업은 고용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잘 활성화돼야 이게 고용이 창출되는 거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증설하라고 계속 삼성전자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에 수급 내내 지금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나오죠.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 기관이 협력 기관을 마련을 할 거고, 미래차 핵심 반도체 선제적인 내재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좋은 거죠.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2.3%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현대차하고 손을 잡고 계속 협력한다고 하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보시면 자, 중장기로 삼성전자 현대차이 손을 잡고 차량용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고, 자동차 쪽도 그렇지 이런 차량용 반도체 육성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 주요 기업들의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HMM입니다. 제가 HMM에 대해서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부터 지금 6월달부터 지금까지 너무 올랐다 그럽니다. 슈팅이 나왔다 하고 저는 봤죠. 근데 오늘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좀 터졌죠.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HMM의 분봉을 보시면요, 자, 오후 1시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 2시부터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급락을 하면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물량을 누가 담았냐 보시면 HMM의 물량을 오늘 개인이 다 담았습니다. 170만 주 이상 담았죠. 오늘 외국인은 153만 주를 팔았고 기관도 11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최근 5개월 동안에 개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 지금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물론 실적 좋지만 단기에 너무 올랐다. 지금은 수익 낼 구간보다 얘는 조금 조정 구간이 조금 가까워졌다라고 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됐죠? 그리고 철강주 중에서 많이 올랐던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보시면 오늘 9%대 급락 나왔죠. 장중에 1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동국제강도 보시면 여기부터 2월달부터 4월달, 4월 말까지 거의 슈팅 나왔다 했죠.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실적 좋지만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겠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석유화학도 원래 실적이 좋죠. 근데 금호석유가 지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만 꺾이고 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43,000원짜리가 여기 거의 28만원까지 갔어요. 6배 올랐어요. 6배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하지만 여기 돌파를 못하고 이제 추락하고 있죠. 네,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 이것도 석유화. 얘는 더 추락하고 있죠. 2월 중순 고점 찍은 다음에 완전 추락하면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나 빠졌습니다. 자, 보시면 해운주, 철강주, 그 다음에 화학주. 얘네들 지금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마다 특징이 있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제 지금 이 민감 섹터도 얘는 조금 뜰 때가 됐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가 좀 오늘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지금 여기 이제 저점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구간에는 이 삼성 SDI 관심 있는 사람 지금은 사는 데 아닙니다. 지금은 사는 데가 아니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우상향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사는 거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죠. 이때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했지만 이때가 꼭졌죠. 카카오도 좀 쉬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면에 현대차는 좀 강합니다. 미리 쉬었거든요. 현대차도 1월 11일날 고점 찍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26%까지 조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 보세요. 잘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2분기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안 빠지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조금 조정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그나마 2차전지 중에서 아직은, 아까 보시면 삼성 SDI는 여기 구간을 깼죠. 근데 LG화학은 아직은 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SDI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안 좋은 게 아니나 했는데 이 LG화학은 아직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히게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3거래 연속 양봉을 맞으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 옵션 만기라고 좀 영향이 많이 있죠. 외국인들이 지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쳤던 거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이 2위라서 지수를 하락시키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두들겨 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도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고, 이제는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최근의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이 내일부터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이런 쪽이 다시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잘 대응하면 됩니다. 그냥 예측을 하긴 하지만 대응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삼성 SDI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저는 보였다가 오늘 좀 팔았을 것 같아요.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깨졌으면, 내려가면 저점 깨고 내려간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팔았을 거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세가 회복되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5월에 옵션 만기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매월 옵션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큰 변동성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다 같이 조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우상향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조정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시장이 회복되면 어떤 종목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까요? 결국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앞으로 실적 성장성이 뛰어나고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치고 나갈 것입니다. 힘든 시장을 잘 이겨내시면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